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여러분은 ETF 투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최근 ETF 투자자가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에 ETF가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펀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실제로 작년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이 1조 12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ETF는 7710억 달러가 증가했죠. 펀드의 모든 돈이 ETF로 오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최근 ETF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세 가지 꼭지를 살펴보고 워런 버핏과 존 버글이 좋아하는 ETF 두 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시장 규모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1조 달러가 되지 않았던 ETF 순자산이 2021년부터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매년 16%씩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ETF 종목수도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종목수가 1만 개가 넘죠. 앞으로 더 기대되는 ETF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오늘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ETF 시장 규모를 나눠보면 역시 압도적으로 높은 게 미국이죠. 엄청납니다. 전 세계 7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요. 그 다음은 아일랜드이고 3위가 일본입니다. 한국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0.7%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상장된 S&P 500에 투자한다면 국내 투자이고 미국에 상장된 VOIVV를 투자한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으로 국내 버전을 투자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역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ETF 종목수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은 3월 말 기준으로 3188개이고 한국은 693개입니다. 역시 미국이 가장 많죠. 주식뿐만 아니라 각종 지수, 원자재,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투자 전략을 다채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종목수가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 일본 ETF 조사했었는데 한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도 ETF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양한 종목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출시되면 또 소개드려 볼게요. ETF를 운영하는 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종목명 앞에 붙는 이름이 운용사의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S&P 500 지수 추정하는 ETF죠. IVV의 플레임입니다. iShares라고 써있는데요. 블랙록의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운용사랑 대표 ETF를 아래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뱅가드는 VO,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스파이, 인베스콘 QQQ, 찰스 수압은 SCHD, JP 모건은 JP 등이 있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큰 운용사는 어디일까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운용사 두 개가 있죠. 바로 블랙락이랑 뱅가드입니다. 앞으로 ETF 투자하면서 운용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블랙락과 뱅가드 위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고 피델리티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이 신용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봤으니 한국도 확인해 봐야겠죠. 한국의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면 역시 한국도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삼성 자산운용이랑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KB, 한국투자, 신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 대비 올해 점유율을 높인 두 개의 증권사가 있습니다. 한국투자 신탁이랑 신한 자산운용인데요. 특히 신한은 소울 월배당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죠. 작년 동기 대비 몸집을 2배 이상 늘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랑 ETF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ETF가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ETF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대공황이 찾아왔던 1929년, 그때는 다우지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 다우를 보면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다우가 381에서 41까지 3년에 걸쳐서 폭락이 일어났는데요. 거의 90% 하락이 나왔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내 손 안에 10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전문가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대공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기는 한 걸까요?
대공황 이후에 이런 의문으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은 과연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6,904개의 시장 예측과 각종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시장 예측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 전체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허탈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던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이뤄낸다는 거죠. ETF의 탄생의 큰 한걸음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인덱스 펀드의 탄생 경로를 보면 1929년 대공황으로 붕괴된 시장에서 시장 예측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까지의 끈질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음을 증명했죠. 그리고 1975년에 인덱스 펀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창시자는 존 보글인데요. 뱅가드 창립자이자 ETF의 아버지입니다. 존 보글은 항상 했던 말이 있죠.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전체를 품으라고 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분석 끝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뱅가드를 창립하면서 존 버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뱅가드는 수수료가 싸다고 말이죠. 헤지펀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헤지펀드의 수수료와 성공 보수로 인해서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에 힘을 실어주듯이 워런 버핏이 한마디 하는데요.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도 시장 추종 ETF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헤지펀드와 워런 버핏의 유명한 투자 내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결국 10년을 못 채우고 지수 추종 ETF를 투자했던 워런 버핏 승리로 끝났었습니다. 우리가 ETF에 투자할 이유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네요. ETF의 역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ETF의 현재 트렌드가 뭔지 짚어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수료 경쟁, 레버리지, 다이렉트 인덱싱입니다. 특히 수수료 경쟁은 최근에 한국판 SCHD 사건으로 다들 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자산 규모가 큰 상품은 역시 S&P 500인데요. 대표적인 ETF를 보면 SPY, VO, IVV 3개가 있습니다. 총 보수는 원래 과거에는 0.09%로 3개가 동일했었는데요. 한 회사에서 0.03%로 낮추니까 다 같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SPY는 아직도 0.09%죠. 그 이유는 이걸 낮추는 대신에 새로운 ETF를 출시한 겁니다. SPLG인데요. 원래 SPLG는 다른 ETF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이거를 S&P 500으로 바꾼 다음에 0.03%로 맞춘 겁니다. 머리를 잘 쓴 것 중에 하나는 한 주당 단가가 낮았다는 건데요. SPLG는 현재 7만원이면 매수할 수 있는데 나머지 3개는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SPLG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바뀐 게 SPLG가 0.02%로 보수를 낮춘 건데요. 이로 인해서 SPLG의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 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알았으니까 S&P 500에 지금 투자해야지 하면은 IVV나 VO가 아니라 SPLG가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됩니다. VO, IVV도 총 보수를 내리면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ETF 트렌드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요즘 2배, 3배짜리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대표 지수 4가지를 살펴볼게요. 기본 상품으로 SPY, QQQ, DIA, IWM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락에 베팅한다면 왼쪽 상품이 되는 거고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로 넘어가면 오른쪽 상품이 됩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종목을 알아두면 좋겠죠? 저는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강심장인 분들도 소량으로만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여기서 끝난다면 트렌드가 아니겠죠. 지수를 넘어서 이제 종목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 상품에서 1.5배짜리 티커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투자도 괜찮은데요. 평소 수익의 1.5배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이렉트 인덱싱입니다. 이 말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SCHD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기업 중에서 화이자 처럼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28% 하락한 이런 종목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혹은 처음부터 이런 종목을 걸러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원하는 종목으로 구성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 다이렉트로 ETF를 구성할 수 있는 게 다이렉트 인덱싱입니다. 쉽게 수페이 인덱싱 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평소 한 주 가격이 높아서 포트 구성이 어려웠는데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상품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
늘어나게 하면 화이자를 빼고 애플과 테슬라를 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게 수요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잠깐의 유행으로 멈추게 될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도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은 결국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결론을 내야겠죠. 존 보글과 워런 버핏이 추천하는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VTI랑 VOO인데요. 이거 비교 요청해 주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답변이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ETF의 기본 정보를 비교해 볼게요. 상장일을 먼저 보면 VTI는 2001년, VO는 2010년인데요. 2008년 리먼 사태를 이겨낸 ETF는 VTI입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VO가 상대적으로 크죠. 329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렇다고 VTI가 310빌리언 달러, 작은 규모가 아닌데요. 둘 다 미국에 상장된 3,000개 넘는 ETF 중에 탑10에 들어가는 ETF입니다. 총 보수는 둘 다 0.03%로 동일하고 배당률은 1.5%로 역시나 비슷합니다. 기본 정보는 뭐가 더 좋은지 말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TF의 투자 섹터를 볼게요. 기술 부분을 먼저 보면 VTI가 28%고 VO가 29%로 S&P 500 지수 추정하는 게 기술주 비중이 1% 높죠. 그런데 나머지 섹터를 보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자체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모아놨기 때문인데요. 역시 섹터로도 둘의 색깔을 구분하기는 어렵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 탑10의 비중을 살펴볼게요. 애플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이 VTI고 남색이 VO입니다.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비중이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조금씩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VTI가 비중이 낮은 이유는 미국 전체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 기업 수를 보면 3,864개입니다. VO는 509개 기업인 걸 보면 7배나 넘는 숫자입니다. S&P 500 비중이 높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반대로 VTI는 소형주를 그만큼 많이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세로축은 가치와 성장을 구분하고 세로축은 대형, 중형, 소형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개 ETF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VO는 소형주가 하나도 없죠. 미국 우량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VTI는 소형주 비중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요. 9%입니다. 비중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형주의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작은 비중이지만 VTI를 움직여서 VO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형주의 역할입니다. 결론이 나왔죠. VTI랑 VO의 선택 기준은 소형주를 담고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최근 6개월간의 주가 차트인데요. VO는 10.1% 상승이 나왔고 VTI는 8.7% 올랐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니까 VO가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럼 빅테크 성장이 좋으니까 VO를 선택해야 될까요? 빅테크를 비롯해서 S&P 500을 좋아해서 VO를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VO보다 VTI가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더 좋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보고 저도 백테스팅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VTI가 상장한 2002년부터 백테스팅을 돌려봤는데요. 파란색은 VO고 빨간색이 VTI입니다. 둘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22년간 누가 더 많이 이겼나 숫자를 세어봤는데요. VO가 11번 이겼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긴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VTI를 봤더니 역시나 11번 이겼습니다. 결국 무승부가 됐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과거에는 VTI가 많이 이겼고 최근에 VO가 많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수익률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2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000만원이 얼마나 불어나 있을까요? VO에 투자했다면 6,020만원이 됐고 VTI에 투자했다면 6,414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VTI가 더 좋은 성적을 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VTI가 왜 성적이 더 좋을까요? 소형주가 역할을 잘해줘서였을까요?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은 복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과거 성적이 좋으면 그 자산에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부터 어디가 더 성적이 좋을까 이거겠죠.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바로 뒤에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VTI와 VO 둘 다 결국 미국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승을 합니다. 그 와중에 소형주와 빅테크 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항상 빅테크만 이기지는 않겠죠. 소형주가 더 크게 올라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두 개의 자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빅테크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VO보다는 VTI가 더 매력적이겠죠. 두 개의 ETF를 함께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려간 자산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됩니다. 투자의 구원자들을 보면서 인덱스 펀드의 탄생을 기초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ETF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